자, 여러분, 3장은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체육,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의 체육 중에 교육기관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21년, 22년, 24년도에 기출된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학과 사학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관학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학은 민간 교육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학, 즉 국가에서 지정된, 국가에서 주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국자감 향교 학당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요. 국자감은 문무관 8품 이상의 귀족자들을 위한 고려시대의 종합교육기관이에요. 키워드는 국자감 이꼴 귀족자제를 위한 종합교육기관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교육과정이 7가지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향교예요. 유학의 전파와 지방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에 설립된 관립 학교이다. 학당이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교육기관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사학, 민간교육기관은 12도와 서당으로 나뉜다입니다. 12도는 키워드는 최충이에요. 최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이더라. 서당은 향촌의 불악에 설치된 조그만 마을에 설치된 아주 초보적인 글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가지 구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무예체육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20년, 21년, 22년, 24년도에 기출되었고요. 국학의 체육과 향학의 체육으로 크게 두 개 나뉘어지고요. 국학의 체육의 키워드는 바로 이 강예제예요. 이 강예제란 것은 국학의 7제 중에 무학을 통해 장수를 육성하는 무학교육기관이다. 고려시대의 국학의 체육은 강예제, 무학을 통해서 장수를 육성한다. 키워드겠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향학의 체육은 향학에서 궁사와 음악을 즐긴다. 비교적 국학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시험 범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학에 대한 체육이 바로 이 강예제, 7제, 장수를 선발한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무예 체육은 수박과 궁술, 마술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자, 수박은요, 뒤에서도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맨손과 발을 이용한 격투기래요. 수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수박은 둘이 승부를 겨루는 놀이 있는데 이 놀이에서 점점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벼슬을 주기도 했대요. 다시 말해서 수박을 잘 익히게 된다면 벼슬을 얻어서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 수박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서민들이 다 신체가 건강해지고 수박을 다 익혔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이 수박을 모든 사람들이 익히는 이유 때문에 무신반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궁술, 활쏘기, 마술, 말타기라는 것이 바로 무예체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민족 스포츠와 오락이에요. 고려시대의 귀족 스포츠와 서민 스포츠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귀족 스포츠는 격구, 방웅, 투호가 있고요. 서민 스포츠는 씨름, 추천, 석전, 연날리기가 있다라는 것.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즉 체육, 즉 신체 활동과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다는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익히기에라는 것들이 바로 귀족 스포츠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격구, 폴로 경기에서 유래가 되었다. 군사훈련에 기창, 기검, 기사를 능숙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격구이다. 자, 방응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를 잡았다가 놓아주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수렵활동. 그리고 무예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간혹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바로 응방도감은 이 매를 기르는 곳이에요. 교육시키고. 고려 조선시대의 매의 사육과 사냥을 맡은 관청이 바로 응방도감이다. 투호, 화살 같은 막대기를 일정 거리에 있는 항아리에 던져서 넣는 것들.
이게 바로 귀족 스포츠, 고려시대의 귀족 스포츠와 민족 스포츠의 오락이다. 서민 스포츠에는 씨름, 추천, 그네타기예요. 석전, 돌팔매질이에요. 연날리기, 바로 연을 날리는 거죠. 풍연이라고도 한다. 군사적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이거나 놀이의 성향도 강하게 띄고 있었다. 이것들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조선시대의 체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사회의 특징은 과거제도가 있었다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운영한 관학, 개인이 운영한 사적으로 운영한 사학 두 개가 분류되었다.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계급사회였고 숙문주의 사상으로 신체활동이 위축되었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전쟁들이 발생한 시기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포인트예요. 조선시대의 교육은 무엇이 있었나 2017, 2018, 2020년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고요. 관학과 사학으로 나뉜다라는 것도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관학은 성균관, 사학, 향교 크게 세 가지다. 성균관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고려 국자감을 개성했고 중앙 초시에 합격한 유생들을 교육시켰다라는 것들이고요. 덕의 함량을 위해 할쏘기를 실시하였다. 6일각에서 대사례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대사례에서 이 6일각에서 대사례를 거행시켰는데 이 대사례에서 사용된 궁은 예궁 또는 각궁이더라라는 것들이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대사례는 국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인공과 신하가 한 자리에 모여서 포인트예요. 활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요. 사학은 4개의 학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4곳에 세운 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기르기 위한 설립된 기관이다. 자, 사학은 서원과 서당으로 나뉜다라는 것이고요. 서원은 고등교육기관이고요.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란 학통에 따라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서당은 천자문, 사서오경, 문장공부, 이런 것들을 글쓰기 등을 가르쳤다라는 것이고요. 자, 과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과거는 문과와 무과로 두 개 크게 나뉜다입니다. 자, 문관을 채용, 속과와 대과로 나뉜다라는 것이고요. 포인트는 양반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속과는 유교의 경전을 시험을 보는 생원시와 시와 문장을 시험을 보는 진사시로 두 개에 나뉜다가 키포인트입니다. 대과는 유교의 경전과 역사, 시와 문장 등을 시험하였다. 반면 무과는 무관을 채용하는 거죠. 문관과 무관을 채용한다. 초시, 복시, 전시로 나눠진다가 키포인트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시험에 나오는 키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선시대에 무예와 체육, 무예. 그렇다면 무예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은 훈련원과 사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21, 22, 23, 24년도에 나온 기출문제고요. 훈련원은 무예 연습과 병서의 강습을 가리키는 무인, 양성 교육기관이다. 사정은 전국에 이것들을 퍼뜨려서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무예 서적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볼게요. 무예제보, 무예신보, 무예통지보, 무경실서, 어쨌든 무예제보, 무예신보, 무예통지보 순으로 쭉 나옵니다. 키포인트들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고병서예제는 연구서적, 병서에 대한. 무예제보 포인트는 한교예요. 한교가 편찬하였다. 무예 육기를 싣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예신보의 키워드는 사도세자예요. 김효년의 12가지 기회를 넣어 편찬한 무예서이다. 무예통지보는 정조예요. 다시 말해서 무예제보는 한교, 무예신보는 사도세자, 무예통지보, 무예도보통지는 정조가 편찬하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들을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의 흐름은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가면 갈수록 책이 빌드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드업에 대해서 조금씩 넣고 빼고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따라서 조선 무서의 출간 흐름은 무예제보가 첫 번째, 무예제보 번역, 속집, 그 다음 무예신보, 무예도보통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흘러간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체육, 궁술, 격구, 수박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궁술, 활쏘기다. 말씀드렸죠. 전쟁의 기술이 아닌 일종의 게임으로 승부를 하기도 하더라.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편사라는 건데, 편사는 5명 이상 편을 나눠서 활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포인트를 계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편사이다. 격구, 나무 공을 잘라 채로 쳐서 구멍에 넣는 경기, 하키와 같은 형태의 스포츠이다. 수박, 맨손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격투이다. 라는 것이고요. 조선시대 민족 스포츠와 오락 역시도 귀족 스포츠와 민중사회의 유희와 스포츠로 나뉠 수가 있겠죠. 장비를 많이 써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되고,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귀족 스포츠일 수밖에 없겠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서민 스포츠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귀족 스포츠 궁도 민속무예 스포츠 오락 성격으로 편사로 주로 시행한다. 봉희, 공중에 공을 쳐서 구멍에 넣는 놀이 마치 골프와 같더라. 방응, 매를 훈련시켜서 꿩이나 토끼를 사냥을 하는 것들. 격구와 투호는 궁중에서 벌어진 유희적 스포츠이더라. 장치기, 민중 스포츠, 긴 막대기를 쳐서 상대 문 안에 넣는 경기, 석전, 돌싸움, 씨름, 추천, 그네뛰기를 추천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 제기차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썰매, 널뛰기, 그네뛰기, 줄넘기 등등등 이것들이 이렇게 따로 나와도 우리는 민중 스포츠와 귀족 스포츠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체육 사상, 숭문천무와 문무겸전의 대립이 되었대요. 대립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상반됐다 또는 어떠한 것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문을 숭배하였고 무를 천시하였대요. 무슨 말이냐? 그를 숭상을 했고 무력을 천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숭문천무예요. 반면에 문무겸전은 이 두 가지를 겸전해야 된다.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문식과 무략을 다 갖췄다라는 뜻. 따라서 두 가지 중에서는 문무겸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또는 시험에 나오고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자, 복원의 개념이 발생되었다라는 키포인트는 퇴계 이황의 활인삼방이에요. 포인트가. 퇴계 이황이 도교의 양생사상을 바탕으로 구성한 의학서적이고, 다시 말해서 활인신방이라는 것은 퇴계 이황이 만들어진 복원 개념의 저서이다. 서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이번 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